자, 이제 교재 160조. 다른 데서는 지금 요걸 이 요약집을 안 해요. 다른 학원에서는. 거기는 뭐 통일해 갖고 한 개로 하는데 요 요약집을 구하려고 난리가 났는데 없어. 여러분 복이야, 복. 요약집을 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어. 이미 다 이제 절판이 됐어, 절판. 그래서 찍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막 옆에 사람하고 복사해서 쓰고 해서 다른 학원에서 요거를 구입을 한 거야. 우리 학원에서 몇 명이. 그래서 그거 이제 복사해서 쓰고 그리고 온라인 쪽에서는 요걸 너무 많이 사가갖고 없어. 올해는 좀 여유 있게 찍어놨는데 온라인에서 이게 많이 팔린 바람에 지금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합격을 해야 돼. 이런 좋은 책을 줬으니까 결론은 합격해야 돼. 여러분 어느 책을 갖고 한번 비교해봐. 요건 요약집인데 기본서 갖고 한번 비교해봐. 그 기본서보다 훨씬 잘 나왔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제대로 해놨지. 여러분 눈에 들어오잖아. 눈에 일단 뭐가 포인트인지. 그 이제 반은 내가 시켜준 거예요. 50점은 지금 맞고 가는 거야. 50점 맞고. 여러분 지금 몇 점만? 10점만 올리면 돼. 10점 4개. 4개만 더 맞으면 합격해. 책으로 50점 해준 거라니까. 다른 데는 내가 다른 데 요약집을 받았더니 정말 빈약해. 빈약할 정도가 아니라 그걸 파는 게 창피한 거야. 그걸로 강의한다는 게. 제목밖에 없어. 한 70페이지, 80페이지 돼. 책. 그러니까 작으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용이. 그럼 그거 하면 다시 기본서를 또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린 요거 보면 기본서 볼 필요가 없잖아. 그런 거지. 차이점이에요. 자, 건축에 보면 건축이라는 용어가 5가지 행위를 지칭하는 거지. 거기 써진 그대로 봐요. 자, 건축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그리고 이전. 요 5가지 행위를 바로 건축이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행위 자체는 5개지만 건축이란 그럼 뭐를 의미한다? 신축을 의미해. 그러니까 배울 때는 5가지를 오늘 배우는데 요 배우는 시간 끝나고 건축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다? 신축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신축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까지? 뒤에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신축해 놓으면 그 다음에 뭐해? 증축도 가능하고 철거하고 다시 짓기도 하고 멸실되면 다시 지을 거고 또 옮기는 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제 증축이다 이렇게 나왔어. 증축이다. 그럼 증축은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어? 자기 앞으로는 할 수가 없지. 내 뒤로는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증축이라는 지문이 책에 나오면 뭐는 안 된다? 신축 안 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개축한다 그러면은 신축과 증축을 할 수 없고 뭐부터? 재축, 이전, 뒤로는 하는 거지. 자, 그럼 재축한다 그러면 신축, 증축, 개축은 못하고 이전까지 한다. 자, 그럼 이전은 그냥 이전만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지. 요건 기본으로 알고. 그럼 앞으로 이제 신축이 여러분 시험에 거기 책에 3개로 구분을 해놨어. 3개. 근데 1번은 시험에 거의 낼 일이 없지. 가장 기본 문제예요.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다 새로 건축물 축조한다. 그럼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건물 없는 땅에다 건물 새로 짓는다. 이런 거는 가장 기본이고 시험에 나오진 않아. 자, 2번째. 부속. 아까 부속 기억나? 하나의 대지에 여러 개 건물이 있다. 그러면 주된 건 하나고 부속은 여러 개나 버리지. 그래서 부속만 있는데 거기에다가 주된 건물을 축조하게 되면 이것도 뭐 한다? 신축이라고 불러. 그럼 반대가 있어. 지금 앞에가 부속이고 뒤에가 주된이거든. 그런데 앞에가 주된으로 바뀌고 뒤에가 부속으로 되면 이때는 증축이 되는 거야. 그 증축의 2번째 봐요. 동그라미에서 3번. 증축의 동그라미에서 3번. 순서가 어떻게 나왔어? 주된, 뒤에가 부속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걸 내는 거지. 자, 다시 신축이 되려면 앞에가 부속이 나와야지. 부속 건축물만 있는데 거기다 뭐를? 주된 건물을 다시 지었다. 이렇게 하면 신축이야. 그런데 앞에가
주된이 나온 거지. 앞에가 주된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다 부속 건물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나오면 증축이다. 이래야 돼. 그러면 시험장 가면 간단해. 다른 지문은 안 바꿔. 주된하고 부속하고 순서만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그 순서가 어디가 먼저 나오냐. 신축은 뭐가 먼저 나와? 부속. 증축은 주된. 그것만 기억하고 하면 돼.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해. 신축을 정확하게 기억하면 부속은 그 반대로 나온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 기억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신축의 3번이야. 요 3번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자, 한번 읽어봐요. 3번. 자, 3번은 기존 건축물이 철거나 멸실이 됐어. 그때 그 대지 안에서 종전의 규모를 뭐하여? 초과하여 다시 축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이제 보면, 자, 기존의 건축물이 있었는데, 요게 뭐가 됐어? 철거나 멸실이 됐어. 그런데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종전의 규모를 뭐 했다? 초과해서 축조했다. 요게 신축이야. 그럼 요걸 알면 개축하고 재축 문제가 해결이 돼. 요거 갖고. 자, 해볼게요. 숫자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가 85제곱미터였어. 근데 그게 철거나 멸실이 돼서 그 대지 안에다 종전의 규모를 초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86으로 축조가 됐다. 그럼 요게 뭐다? 신축이다. 그렇게 나.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이렇게 숫자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지문으로 내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종전에는 85였는데 철거나 멸실이 돼서 얼마짜리가 86으로 그러면 이거 초과된 거지. 그러면 신축이야. 그런데 85, 80 이렇게 축조됐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렇게 묻겠지. 그때는 개축이나 재축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이 개축이 되려면 저 앞에 조건이 철거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재축이 되려면 앞에가 멸실된 경우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산수로는 요건 초과된 거고 요건 뭐야? 같거나 작은 거지. 같거나 작은 거지. 근데 시험에서 산수처럼 같거나 작다 이렇게 나올까? 아니겠지. 요 지문을 법률 용어로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라고 나와. 그럼 종전과 동일하다, 종전과 같은 이렇게 나오겠지. 한글 표현은 같은, 한자 표현은 동일로 나올 거고. 그래서 종전과 동일한 규모 그럼 뭐야? 85지. 그러면 범위 그 말은 80이겠지. 범위를 다른 말로 이하라고도 하지. 규모 이하. 이하는 어떻게 돼? 그 숫자 포함되는 거지. 포함해서 밑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시험에서는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종전과 같은 범위 이하로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면 요 같거나 작다는 뜻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숫자로 할게. 다시 봐요. 85가 철거돼서 85가 철거돼서 그 대지에다 86으로 그러면 신축. 85가 철거돼서 그 대지에다 85나 80으로 축조하면 개축 이렇게 나오겠지. 내가 철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축으로 좀 멸실로 가볼게요. 85가 멸실이 됐어. 멸실돼서 86으로 그대로 신축이지. 86으로니까. 그럼 85나 80으로 그러면 재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는 요 숫자에다 앞에가 철거냐 멸실이냐. 철거로 나오면 개축, 멸실로 나오면 재축 그 구분하고. 그런데 초과됐을 때는 철거든 멸실이든 상관없이 초과되면 모두 신축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기서 공부가 돼야 개축, 재축이 문제가 해결돼. 좀 이따가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 좀 이따가 꼭이다. 지금은 못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증축으로 가봐. 증축. 적어 그럼 먼저. 또 안 적으면 막 머릿속에 이놈을 적어야 되는데 이러다 공부 못 할 거 아니야. 적어 먼저.
그 책에도 똑같이 하면 돼. 초가 밑에다 86 쓰고 그것도 똑같이 하면 되지. 새로 적으려고 하지 말고 그 책에다가. 자, 다음은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뭐 됐다? 늘린다 이렇게 나왔지. 옛날 시험은 증가됐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요즘은 한글 표현으로 늘린다 이렇게 나와. 요즘 시험 문제는. 그러니까 늘리는데 가장 포인트는 어디 안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늘어나야 돼. 그게 포인트요. 면적, 층수 늘어나는 건 기본이잖아. 면적이나 층수가 늘어나다 이거는 외울 것도 없어. 면적인지 층수 이런 거는 대신에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두 번째,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기존 건물을 붙여서 또는 별도로 떨어져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증축이다 이렇게 놨어.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건물이 하나 있어. 3층짜리예요. 그럼 여기 옥상에다가 이렇게 축조를 했다. 그럼 층수 늘어나죠? 또 연면적 늘어나겠죠? 이런 것들을 증축이라고 그래.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늘어난 거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죠? 기존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방금 동그라미 뭐냐면 이렇게 붙여서 축조하던 별도로 떨어져서 축조하던 어디 안에 있으면 그 대지 안에서 축조된 거면 바로 증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험에서 기존 건물에 붙은 거지. 별도로 떨어져 있지. 그럼 붙어 있거나 별도로 떨어졌거나 어디 안에 그 대지 안에 있으면 그걸 증축이라고 한다. 3번 안에도 알겠죠 이제? 근데 3번에서 주된 나오고 뒤에가 부속 건축물 축조 이렇게 나왔어. 근데 시험에서 바로 문제 나올 때 담장 축조라는 말이 나와. 그럼 담장 축조는 뭐다? 증축이다 그래야 돼. 담장이 주된이야 부속이야? 부속이잖아. 그러니까 주된 건물이 있었는데 부속이라고 안 써놓고 담장 축조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거기 부속 건축물을 축조하거나 담장 등 부수되는 시설을 축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부속 자리에다 뭐라고 써도 돼? 담장 축조한다 이렇게 써놔도 그것도 증축이다 그렇게 알아듣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 판례가 하나 있어. 판례. 기존 건물 5층의 중간 부분에 철골과 강판으로 바닥을 설치하여 한 개 층을 더 만들어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한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층이 공간이 넓어 높아. 그러니까 중간을 강판이나 뭘로 만들어 놓고 두 개 층으로 만들어 썼다. 그것도 뭐다? 증축. 그럼 그 증축인지 아닌지는 무슨 뜻이냐? 허가 받아라, 안 받아라 그런 뜻이 돼. 그럼 증축이니까 뭐 허가 받아 해야 된다 그 말이겠지. 근데 그걸 하면서 허가를 안 받고 하면 위법이 됐다 그 말이야. 그걸 구분하기 위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무조건 층에다가 한 개 층을 또 만들어 쓰게 되면 복층이라는 개념이야. 복층. 그것도 만들면 뭐 받아서 허가 받아라. 왜? 증축이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우리는 건축하면 뭐 받아야 돼? 허가 받아야 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기존 건물 한 층의 중간 부분을 막아 사실상 두 층으로 만든 경우도 증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실무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아. 상가 건물. 1층에 보면 상가 건물 공간이 높은 공간이 있잖아. 그럼 바로 층을 2층으로 만들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 술집 같은 데 보면 1층에서도 술 먹고 계단 타고 올라가서 또 술 먹는 자리지. 그런 것도 전부 뭐다? 증축으로 본다. 그러면 증축이니까 뭐 받아서 하라? 허가 받아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개축.
기존 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거기 써진 거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 이게 무슨 뜻?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라는 게 같거나 작고 그 말이겠지.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면 개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철거한 것을 종전과 같이 만들었다. 그러면 개축이라 한다. 자, 문제는 전부 철거가 있고 일부 철거가 있겠죠. 그래서 일부는 굵은 글씨가 되어 있네. 그럼 일부란 무엇을 말하느냐?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중에서 몇 이상? 셋 이상을 포함해서 철거하면 그걸 일부 철거를 한다. 그러면 그 네 가지가 아까 배운 거 뭐 중에 해당해요? 주요구조부지 아까 주요구조부 돼서 외워야 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시험 문제는 주요구조부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만 또 이런 식으로 주요구조부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 그래서 주요구조부 4개가 있는데 6개인데 지금 4개가 나왔어. 그럼 거기에 뭐가 빠졌을까? 지붕 틀 있고 바닥 빠져 있고 그리고 주 계단이 빠졌지? 그렇게 해서 6개야. 근데 6개 중에서 4개가 나왔어. 근데 4개 중에서 몇 이상? 셋 이상이 철거됐을 때 그것을 무슨 철거? 일부 철거를 한다. 그 뜻이야. 일부 철거는 시험에 잘 나와. 전부 철거는 시험에 낼 일 없어. 일부 철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일부에다 굵은 글씨 있는 이유는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뭐가 됐다? 멸실이 됐어. 멸실돼서 그 대지에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한다 그랬네. 그래서 이제 1번을 보니까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뭐로 돼 있어? 이하. 아까 이하는 종전과 같은 범위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이하로. 그러니까 이하는 무슨 뜻이야? 같거나 작고 그 말이잖아. 적을 거 없어. 그냥 이해만 하면 이해면 돼. 또 이해하는 게 같거나 작고 그러면 저기다 쓰면 바보 그래. 누가 보면 바보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써놓는 거 아니야. 모르면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이하 찾아봐. 거기다 적지 말고. 그 다음에 2번. 동수, 층수, 높이가 다음에 해당할 것. 해서 기억. 동수나 층수나 높이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다 맞네. 여기까지는. 그런데 니은. 거기다 별표. 요게 개정이 됐어. 그리고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 자, 동수, 층수, 높이에 3개가 나온 거지. 그런데 그 어느 하나가, 그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종전의 규모를 뭐 했어? 초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하로 돼야 되는데 이거는 3가지 중 어느 하나가 초과가 됐어. 초과가 됐는데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 이 법령에 모두 적합할 것. 그럼 건축법 이 법령에 모두 적합한다. 그 말은 하나는 초과했지만 나머지 전체는 이하로 돼야 된다는 뜻이야. 왜냐하면 개축이나 재축이 종전 규모 이하로 돼야 되는 거니까 하나, 3가지 중에 하나는 늘었어. 초과됐어. 그런데 나머지는 종전 규모 이하여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예를 하나 적어두시면 될 것 같아. 자, 기존의 건물이 2층이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야. 근데 요게 멸실이 된 다음에 새로 지었는데 층수가 3층으로 늘었어. 3층 됐으니까 연면적이 우리 초과가 된 거지. 하나가 초과됐는데 연면적은 그대로 200제곱미터야. 이런 경우를 말해. 원래는 연면적 이 층수가 몇 층? 2층. 멸실했고 다시 지었는데 층수는 3층인데 뭐는 같아? 면적은 같다는 이야기야.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 그림으로. 요걸 새로 만들어준 거야. 옛날에 이런 게 허용이 안 됐어. 자, 여기에 1층, 2층.
연면적이 200. 그 연면적이 200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거지. 그럼 현재 각 층의 바닥 면적을 얼마로 봐? 그래. 100제곱미터로 본다는 이야기야. 요런 게 멸실이 돼서 새로 짓게 됐는데 층수는 3층으로 된 거야, 이렇게. 3층. 요건 2층인데 밑에는 100인데 뒤에 거가 50과 50이 됐어. 그럼 층은 늘었는데 전체 연면적은 똑같이 얼마야? 200이지. 요런 것도 재축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요걸 신설해 준 거야. 요 그림 적고 보기 적고. 그러니까 원래 개축과 재축은 항상 종전 규모 이하로 돼 있어야 돼. 근데 재축에서만 요거 하나를 만들어 준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요 내용으로 나오진 않아. 이 내용 나오진 않아. 책으로 나와. 세 가지 중에 뭐가 하나가 초과됐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런데도 나머지 내용은 전체 종전과 같은 규모 이하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해. 저건 머리에서 잡지 마. 저건 이해하라고 적어준 거야. 이해하라고. 책에 있는 조문을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개축하고 재축을 두 가지 비교해 봐. 개축이든 재축이든 차이점은 뭐고? 철건지 멸실인지 구분하고 두 개 모두 원래 개념은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돼야 된다. 그런 뜻이야. 근데 재축에서만 기존 건물 철거됐는데, 멸실이 됐는데 세 가지 중 하나가 초과됐고 그 대신에 전체 면적은 종전과 같고 그런 경우도 재축으로 한다. 이 내용이지. 그 다음에 2전. 건축물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 구조부가 몇 가지라고? 6가지가 있다고. 계속 나와 주요 구조부는. 그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상식으로 해봐. 이게 실제 이런 행위가 있을까? 여러분이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여러분이 단독에서 한다고 가정해봐. 그럼 단독에서 하는데 주요 구조부 6개 해체 안 하고 들고 옆으로 옮겨 못 옮겨? 못 옮기지. 아파트 해봐. 아파트 들고 옮겨? 못 할 거 아니야. 이론적으로만 있어. 이론적.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건축법에 이전은 안 나와. 요 시간 지나가면 그 뒷페이지부터는 이전에 한 용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온 이유는 실제 여러분이 안 하기 때문이야. 알아야 돼. 이론적으로는 배운 거야. 이론적으로는. 근데 실제 행위로는 여러분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책 앞으로 건축이라는 용어 시간에는 이전이 있는데 실무 쪽 뒤로 넘어가면 이전이라는 용어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만 배우는 거야. 여기서만. 그러면 이제 5가지를 배웠어. 그러면 5가지 책에 있는 거를 다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외울 수는 없어. 이걸 이해하시면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달달달 외우고 하잖아? 그럼 시험장 갔는데 달달 외웠는데 지문이 바뀐 거야. 그럼 그다음부터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법조문은 있는 배운 대로를 주질 않아. 그거를 딱 바꿔놓으면 외웠는데 말이 안 맞아. 그다음부터 이제 못 찾아. 그래서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거 이해하는 방법을 찾고 해야 돼. 그러면 5가지 중에 신축 3가지는 다시 해봐. 신축 3가지. 1번이 뭔데? 건물 없는데 새로 지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는 얘기. 법조문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건물이 없는 땅이 있는데 거기다 새로 지었다. 그럼 뭐요? 신축이지. 그리고 앞에가 주된이 먼저 나와 부속이 먼저 나와. 부속 다음에 주된. 그러면 신축이다. 그리고 이제 3번. 철거나 멸실이 됐는데 그 대지 안에다 종전의 규모를 뭐하면 초과되면 신축. 그러면 종전과 같거나 작게 나오면 철거됐을 때는 개축, 멸실됐을 때는 재축. 그렇게 하면 끝난 거야. 그럼 그게 끝나면 나머지는 이제 답 찾을 수가 있어. 이 4개를 공부하는 방법이야. 이 4개는 기존의 건축물이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행위지. 왜 신축이 돼야
건물이 만들어져야 그 다음부터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있는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야. 이 네 개는. 이건 족가리 딱 써놓고 이제 해봐. 면적이나 층수나 높이가 늘어났다. 그건 뭐야? 늘어났다. 그럼 증축 아니야. 그 대신에 아까 앞에가 주된, 뒤에가 부속, 그럼 뭐 그것도 증축이다. 그건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증축이 해결되잖아. 그럼 개축, 재축.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종전과 같은 규모로 만들어진다. 그럼 뭐야? 개축이나 재축이겠지. 그때 이제 철거가 써져 있으면 개축으로 찾고 멸실이 나오면 재축으로 찾으면 돼. 그러니까 요거는 늘어난다고 나오는 거지. 요거는 같은 범위에서 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요거는 뭐를 해치 안 하고 주요 구조 해치 안 하고 어디 안에서 그 대지 안에서 옮기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야. 이거를 암기해 갖고는 못 찾으니까 그런 해석법을 찾으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재축의 하나 주의사항. 재축이는 원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 되고 초과되고 이거 나올 때 그것만 혼동하지 않도록. 그건 새로 신설한 거니까. 아셨지? 원래는 종전과 같은 범위인데 재축만큼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 됐다? 초과되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고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것도 재축으로 본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거 이해되면 이제 건축 문제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배운 거를 하나 이제 응용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 책 맨 위에 보면 여백이 좀 있어. 거기다가 나중에 써. 지금 쓰지 말고. 지금 써봤자 못 따라 적으니까. 자, 기존의 건축물이 하나 있어요. 기존 건축물이. 자, 그거를 전부 철거 한번 시켰어. 자, 전부 철거하고 종전과 동일한 규모 범위에서 축조했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예요? 응? 개축. 커진 거 없잖아. 커진 거 없으니까 개축이지. 두 번째, 종전의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이겠지. 구분하나요? 그러니까 철거라는 말이 나오면 종전과 같다, 규모 초과했다 그 구분하면 돼. 그런데 두 번째, 일부 철거를 했어. 자, 일부 철거하고 행위는 똑같이 해. 1번 종전과 동일한 규모로 축조했다 그러면 종전과 같다 그러면 무조건 개축이라니까. 자, 2번 종전의 규모를 초과했다 이때를 증축이라고 불러. 그래서 틀릴 거지.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차이점이야. 철거 중에서 무슨 철거? 일부. 전부가 철거된 거는 초과해도 당연히 신축인데 일부가 철거됐을 때는 규모가 초과돼도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란 얘기야. 요게 시험 문제란 얘기야. 그럼 이유는 아까 일부가 뭔데? 일부가 뭐였어? 내력벽, 기둥, 보, 지붕, 틀 중에서 셋 이상이 셋 이상이 포함됐다. 이거 나왔잖아. 그럼 한번 상식으로 해봐. 자, 이런 건물이 있어. 요게 기둥이야. 그럼 요 기둥을 철거했고 다시 좀 넓히려고 그래. 넓히려고. 그럼 넓히는데 요 기둥을 여기다 세울 수 있어 없어? 키워야 되니까. 근데 여기까지는 안 되지. 그럼 여기 안에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 돼 안 돼? 여기까지 돼? 왜 돼? 그럼 지붕은 폭삭 깔아놨는데? 가도 지붕 끝에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 늘은 거지. 이게 뭐요? 증축이잖아. 일부 철거한다고 이 기둥을 갖다가 지붕 밖에까지 넓히고 이러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부 철거라는 말은 조금 늘어나는 거야. 초과라고 써있지만 조금 늘어나. 일부니까 일부 늘어나는 거야. 일부 늘어나. 그래서 뭐야? 증축이야. 자, 오케이?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 철거가 시험에 나오면 전부나 이런 말이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일부자가 들어갈 때만 신경 딱 써라는 얘기야. 일부자가 없으면 커졌다 그러면 신축이요. 종전과 같다 그러면 개축이야. 개념은.
근데 일부 철거 이 지문이 딱 보일 때는 신경을 한번 딱 써란 얘기야. 종전과 같으면 그대로 개축이야. 근데 커졌다는 지문이 나오면 그때는 증축이다. 요거 한 번만 기억하면 돼. 시험장 가서. 그다음 이제 기존 건물이 있는데 주요 구조부 해체를 안 했어. 해체 안 하고 A라는 필지에서 B 필지로 옮기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이전이다 아니다? 이전은 아니지. 왜? 같은 대지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서 같은 대지가 아니란 게 뭐냐? 필지로 나왔잖아. 아까 필지는 하나의 대지다 그랬잖아. 그러면 A라는 대지에서 B라는 대지로 간 건 같아 달라?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출제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필지라는 개념은 항상 대지라고 생각하면 돼. 아까 건축은 기본적으로 한 필지는 하나의 대지로 본다니까. A라는 대지에서 A로 가면은 같이 되잖아. B로 그러면 다른 대지겠지. 그러니까 요 B 필지로 이 말이 다른 대지로 갔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다른 대지로 가게 되면 요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이 될 수도 있고 증축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다른 대지로 옮겨가면 이전이다 그러면 틀리고 신축 또는 증축이다 둘 중에 하나를 대면 돼. 대신에 어느 때가 신축이고 증축이냐 하는 것은 여기에 어떤 요건으로 돼 있느냐에 따라서 신축이 되기도 하고 증축이 되기도 해. 그럼 현재 이 다른 대지가 아무것도 없는 빈 대지라고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이럴 때는 신축이 되겠지. 아무것도 없는 쪽에다 A 쪽에서 B 쪽으로 다 넘어가잖아. 주요 구조 해체 안 하고. 그러니까 새로 만든 것과 같은 게지. 그런데 현재 다른 대지가 기존 건축물이 있어. 그러면 기존 건축물이 있었으니까 새로운 것이 가는 건 늘어나는 거니까 증축이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건축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건축은 여러분 책에 써진 게 가장 많이 써져 있어. 써졌는데도 또 이걸 응용해서 낼 수가 있어. 자, 다시 정리. 기존 건물이 나올 때 철거가 나오면 전부 일부가 있는 거야. 그럼 아까 멸실에는 전부 일부가 있어 없어? 멸실은 없어. 그러니까 멸실 갖고 시험 문제는 안 내는 거지. 철거는 무조건 철거는 뭐가 있어? 전부가 있고 일부가 있는 거야. 근데 철거에서 전부자가 들어가거나 그냥 철거가 나오면 똑같아. 내용 자체가 종전과 같으면 그냥 개축, 어디가 커졌다 그러면 신축 그러면 돼. 근데 무슨 자가 들어가면 일부자가 들어가면 같으면 그냥 그대로 개축이야. 근데 커지면 그러면 그때는 증축이다 하는 거. 그거 하나 차이야. 그리고 이제 주요 구조부 해체 안 하고 이 말 나와. 해체 안 하고 다른 대지로 넘어갔다. 그러면 이전은 아니다 그래야 돼. 같은 대지로 가면 이전이고 다른 대지로 가면 신축 또는 증축이라고 해야 돼. 그럼 만약에 그걸 구체적으로 거기 B라고 하는 다른 대지가 아무것도 없는 대지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신축. 거기에 기존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증축이다 이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지. 아시겠지? 그러면 그걸 한번 읽어볼까? 밑에 참고사항. 밑에 참고사항 이축이라고 돼 있나요? 이전 아냐? 이축하고 이전은 달라. 건축법은 이전이라고 돼. 이축은 없어. 이 이축은 참고로 나중에 여러분 그린벨트 법에 가면 용어가 나와. 그래서 이 이축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른 대지에 옮겨서 건축하는 것으로 본래의 무슨 개념은 아니다. 건축 개념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란 얘기야. 개념은 아니지만 건축 개념 중에 신축, 괄호 빼고 또는 증축, 신축 또는 증축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신축이는 어떤 경우냐? 괄호서 다른 대지로 옮겨 건축할 때 전혀 건축물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한 빈 대지인 경우를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증축이란 다른 대지로 옮겨 건축할 때 주된 건물에 뭐하여 부속하여 건축해. 그러니까 기존에 건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는 증축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다시 여기 봐요.
이런 신축과 증축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이축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축과 증축이야. 저기 신축 아니고 이 상태에서 나오는 신축과 증축을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한다? 이축이다. 이축이라면 옮겨서 축조한다는 얘기야. 문장 그대로 옮겨서 축조해. 근데 옮겨서 축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신축이고 기존의 건물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것은 증축이라고 하자. 그 뜻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 이축이라는 것은 그린벨트 법에 나와. 그린벨트. 그 그린벨트에서 이런 거 할 때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하는 행위로 나와. 요거 참고로 알아두라고 설명해. 왜? 여러분 앞으로 그린벨트 가면은 이런 행위를 용어가 나올 거 아니야. 여러분 실무하다 보면 그린벨트 안에서는 뭐 할 수 없다. 무조건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요런 경우는 뭐 받으면 허가 받으면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쪽에 지목이 대로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옆에 있는 땅에서 기존에 있는 대지에서 새로운 대지로 그 안에서 옮겨가는 것은 허가만 받으면 하게끔 해주자. 이런 뜻이야. 요게 용어가 뭐다? 이축이에요. 그러면 머리가 아픈 사람은 이축 뭐 하지 말고 그 밑에 있는 이축을 머리 아파 죽겠어.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야. 괜히 하다가 머릿속 헤매지 말고 그러니까 이축 빼고 요놈만 기억하라는 얘기야. 어? 원래 이건 이축의 개념인데 그 이축까지 하려니까 머리가 막 빙빙 돌아. 그러면 아예 하지 말란 얘기야. 합격하고 읽어. 합격하고. 아셨지? 이축은 이 법으로 시험 문제가 안 나와. 이축으로는. 응? 괜히 또 나중에 이축 때문에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리다 그러지 말란 얘기야. 나는 이축까지가 이해되면 하고 안 되면 말 그대로 안 하면 되는 거야. 이축은.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대수선이 나와. 대수선. 그러니까 이 건축은 여러분들이 용어 한 번은 정확하게 이렇게 해놔야 돼. 내가 여러분들 그냥 책에 있는 대로만 읽고 끝나면 나도 좋은데 여러분들 나중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번 알아놓고 대수선 마찬가지야. 대수선도 책으로는 아주 간단해. 그럼 읽어라 그러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읽어갖고 해결이 안 되겠지? 설명을 해줘야 되겠지? 어떻게 해줄까? 그냥 읽어라 그럴까? 어? 한번 해봐. 여러분이 이거 내가 이제 읽는다 과정하고 지금 내가 설명할 거니까 얼마나 어려운가 한번 봐봐. 읽어서 해결될 것이 되지를 못해. 자, 대수선하면 그 지문 읽을 필요 없어. 그냥 범위만 딱 보면 돼. 어떤 거를 대수선이라고 하는가? 1번 내력벽, 2번 빼고 3번 기둥, 4번 보, 5번 지붕틀. 자, 6번은 방화벽하고 괄호 속에 중간에 가니까 바닥벽이 나와. 7번이 주계단이 나왔어.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읽은 게 뭐예요? 그게 주요 구조부야. 그 주요 구조 모르면 다 끝이 돼. 주요 구조부 알면 끝이 아주 편하고. 그러니까 2번은 원래 내가 안 읽은 이유가 있어. 2번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읽은 거야. 이제 알겠지? 주요 구조부라는 말. 그래서 주 계단이 있고 마지막 8번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경계벽이라는 게 있어. 경계벽. 그런 것들을 뭐 하는 것이 대수선이다 이런 이야기거든. 자, 그러면 여기다 적어놓고 할 테니까 봐요. 여러분 책에 지금 1번이 뭐다? 내력벽. 자, 2번은 외벽에 마감 재료가 나와. 그리고 3번째가 기둥, 4번째 보, 5번째 지붕, 틀, 6번째는 방화 때문에 무슨 바닥이나 벽이 나오고 7번이 주 계단이 나왔고 8번은 다가구나 다세대에 무슨 벽? 경계벽. 그러니까 결론은 전부 다 지금 뭐에 해당해? 주요 구조부에 해당해. 자, 경계벽도 기본적으로 아까 내력벽, 벽이라는 벽이 있었지. 그리고 여기도 바닥과 뭐 벽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구조부에 관한 기본이야. 그런데 1번부터 8번까지가 여기 잘 봐. 지금부터 설명 못 들으면 아무 꽝이요. 1번부터 8번까지는 증설하거나 해체하는 것을 대수선이라고 불러. 뭐가 나오면?
증설, 해체한다. 그럼 대수선이요. 자, 해볼게요. 내력벽 증설한다. 대수선. 자, 지붕틀 해체한다. 대수선이야. 그러니까 무슨 단어만 들어가면 증설, 해체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대수선이야. 그래서 특히 증설과 해체는 숫자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야. 숫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어. 이제 해볼게. 내력벽 증설 대수선이지. 내력벽 10제곱미터 해체 그것도 대수선이야. 숫자가 붙거나 안 붙거나 무슨 단어만 들어가면 증설이나 해체 들어가면 전부 대수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증설 해체 주는데 이쁘게 이렇게 증설 해체 안 준다는 이야기야. 숫자 갖다 붙여놓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숫자 붙여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슨 단어만 보이면 증설한다, 해체한다. 그럼 무조건 대수선에 이르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증설 대수선은 이 8가지가 무조건 대수선에 해당해. 그런데 문제가 이제 수선 변경이야. 수선 변경. 자, 수선 변경은 1번부터 5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2, 3, 4, 5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선 변경은 그냥 대수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숫자가 맞아야 돼. 1번, 2번 내력벽이나 외벽 마감 재료는 얼마?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해야 대수선이 돼. 그 다음에 여기 기둥부터 지붕틀까지는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라고 수선 변경 용어를 써줘야 대수선이 돼. 그러니까 증설해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 숫자가 붙거나 안 붙거나. 그런데 수선 변경 나올 때 몇 가지만큼은 요 5가지만큼은 해당 숫자 이상이 돼야 돼. 그때만 대수로 봐. 그러면 6번부터 8번에 수선하고 변경은 또 아무 숫자 상관없어. 숫자 상관없다. 네?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는 해봤자 숫자 아무 상관없어. 위에 거 5개만 주의하시면 돼. 자, 이거를 응용해서 그쪽을 보면서 그 밑에다 하면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 이쪽으로 넘어와서 할게요. 자, 내력벽 10제곱미터 증설한다. 대수선이다 아니다? 대수선이다. 증설 해체는 숫자 상관없다고 그랬지. 금방 하는 게 옮겨오니까 또 모르잖아. 자, 그다음에 자, 그냥 해체라고 썼어. 이것도 뭐다? 대수선이지. 그래, 그냥 수선할까? 수선하면 대수선 아니다. 그러면 25제곱미터 변경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얼마? 3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선 변경이 반드시 얼마? 30 이상 나와야 돼. 자, 기둥 다시. 기둥 3개 해체 대수선이. 뭐가 들어가면? 해체 들어가면 2개 증설 대수선, 3개 수선 대수선, 4개 변경 대수선이지. 이제 알겠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책처럼 이쁘게 방화벽을 증설해체 이렇게 써주는 게 아니라 뭐 써놓고 증설해체가 써지면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다 대수선이다.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수선 변경이 나올 때는 숫자가 맞아야 돼. 자, 내력벽하고 외벽일 때 마감 재료가 나오면 얼마? 30 이상이 수선 변경이 돼야 돼. 그 다음에 기둥, 보, 지붕틀은 수선 변경하려면 개수가 반드시 몇 개? 3개 이상이 나와야지. 3개 이상이. 그럼 그 밑에 있는 것은 수선 변경해도 숫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 개념을 알고 이걸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생각 없이 외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거를 그러니까 자, 증설 해체는 무조건 숫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수선 변경은 숫자 상관이 있다. 근데 수선 변경도 6, 7, 8번은 숫자 상관없다. 꼭 알겠죠? 그렇게 해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서 옛날에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올 때는 건축 한 문제, 안 나오면 대수선이 한 문제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요즘은 건축과 대수선을 묶어서 한 문제를 줘. 그러니까 더 어렵지. 에? 한 문제씩 주면 오히려 쉬운데 두 개를 한 문제로 주면 뽑아서 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어렵지. 그러니까 일단 건축과 대수선은 가장 기본 문제야. 왜냐면 아까 우리가 행위 중에 가장 기본이 뭐다? 건축과 대수선 이랬잖아. 그러니까 건축과 대수선 이걸 하려면 앞으로 뒤에 가면 뭐 하라고 나와? 허가 받아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예외는 뭐 하라? 신고하라. 요걸 묻는 거야.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행위를 알아야 뒤에 가서 건축 대수선 아까 배운 거 이거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 그래서 구분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자 뭐라고 돼 있어? 대수선. 방금 배운 대수선이야. 그 대수선을 리모델링이라고도 해. 그리고 리모델링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뭐한다? 증축. 일부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이야. 그 다음에 새로 신설한 게 개축이야. 개축도 리모델링에 들어가. 그럼 여러분 일상생활에 리모델링 한다 그 말이 뭐야 이제? 뭐 대수선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증축할 수도 있고 개축할 수 있어. 그거를 뭐라고 한다? 리모델링이라고 한다야. 하나 주의할 게 있어. 주택법에 가도 또 리모델링이 나오거든. 근데 주택법은 개축은 없어. 그거 하나 차이를 기억해놔야 돼. 건축법에도 리모델링 용어가 나오고 주택법에도 리모델링 나오는데 건축법은 행위가 몇 개? 3개야. 대수선, 증축, 개축까지야. 근데 그 개축은 주택법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발코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발코니에다 자 발코니라고 나왔어. 베란다 이렇게 써봐 옆에다. 발코니, 리꼬르, 베란다 써봐. 이렇게 해야 돼. 리꼬르로. 땡땡 하면 안 돼. 리꼬르 해. 그러고 다르다. 같은 단어 아니요. 달라 용어가.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잘못 쓰는 용어가 이거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베란다라고 쓰고 있지. 베란다 아니요. 그러니까 중개업하면 이런 걸 잘해줘야 돼. 공동주택에서는 그런 형태를 발코니라고 하지 베란다라고 안 해. 근데 여러분 지금 가봐 아파트에 오늘 또 배우고 와서 베란다 그러지 발코니 이렇게 안 하지. 영화 같은 데 봐봐. 그 아줌마가 멋있게 드레스 입고 밤에 와인잔 들고 딱 서 발코니라고 그러지. 베란다라고 안 그래. 멋있는 사람 뭐라고 해야 돼? 발코니야 발코니. 베란다는 실제로 단독에서 쓰는 용어야. 단독.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보통 1층, 2층 있는데 3층 옥상 부분에 조금 튀어나오게 만드는 거거든. 그런 거를 베란다라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 요거는 발코니 확장 대안돼. 되지. 지금 법적으로 되고 있는 거야. 그럼 베란다 확장 대안돼. 안 돼. 이게 불법이야. 불법. 그래서 여러분 이행강제금 여기서 나와. 이행강제금. 그 단독에서는 발코니 확장 자체가 발코니라고 베란다 확장이 안 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임의적으로 확장하면 법을 위반한 거야. 그래서 허가 받아야 돼 저거. 근데 발코니는 허가 안 받고 바로 하지. 왜? 여러분 아파트 다 아파트 발코니 확장하잖아. 왜? 법으로 허용을 했어. 그래 용어야. 베란다 확장 그러면 큰일 나. 어디? 발코니 확장이야. 발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분양한 데 가면은 뭐 주잖아. 거기 베란다라고 안 써 있어. 발코니로 써 있어. 발코니. 예? 그러니까 뜻은 몰라도 돼. 자, 앞으로 용어 자체는 아파트에서는 항상 뭐라고 써야 돼? 발코니. 오늘 집에 가서 써먹는 거야. 그럼 단독에서 혹시 내가 이 단독을 갖고 있어. 근데 1층은 그대로인데 2층에 조금 튀어나오게 만들었어. 그럴 때는 베란다 이렇게 쓰는 거야. 베란다. 그래서 용어 구분하고. 자, 그러면 뜻이 뭔가 한번 읽어봐요. 발코니.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이야. 완충 공간. 왜 아파트에는 발코니를 주느냐? 완충이야. 뭐? 그냥 외벽만 있으면 바람 들어오고 우리 냉감 막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공간을 좀 더 줘서 완충 공간을 만드는 거야. 그게 완충 역할을 해. 그래서 전망,
휴식 등을 목적으로 건축물 어디에 외벽, 원래 건축물 외벽에 붙어서 부가적으로 보너스로 준 공간이란 뜻이야. 그래서 설치하는 공간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이게 확장할 수 있게 해줬다 그 내용이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원래 외벽이 있는데 외벽을 놔두면 겨울철에 어떻게 돼? 결로 현상도 생기고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추가로 붙여서 준 걸 뭐라고 한다? 발코니라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험 나올 일은 없어. 시험은 안 나오지만 용어는 좀 알고 공부하라는 얘기지. 여러분 시험이 이제 10월 달인데 이렇게 발코니를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 건 안 하겠지. 지금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얘기야. 지금은. 그다음에 11번이 건축물의 용도예요. 그래서 용도는 조금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할게요.